자, 시크릿 보드룸 회의를 시작하겠다. 브레이크 스테이지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탈락팀이 좀 나왔지. G2랑 모비사 코이 내일이 2연패하고 이거 집으로 갔네. 짐 싸서 갔네. 베를린 그때는 뭐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무시하지 마라 이러더니 바로 가버렸어 집으로. 제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5대 리그 중에 이제 최악의 리그가 되면서 강렬하게 전사한 게 지금 LEC의 상황이죠. 근데 유럽은 뭐 이 정도 망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지적한 약점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G2 탑 안 올라오면 힘들 것이다. 근데 탑만 안 올라왔나요? 사실 미드 빼고 다 안 올라왔죠? 그렇죠. M코이 총사령관인 엘리오야의 지휘력을 고평가했죠. 하지만 이런 총사령관형 팀들의 단점이 뭡니까? 그 사령탑이 붕괴되는 순간 오합지졸이 된다는 거. 탑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라블로 부자서 상가졌어요. 그러나 역으로 승지야. 근데 지금 승지야가 저만한 엘리오야를 역시 스카너장이 수리파가는 거막 들어갔다 나오고 엘리오야가 일단 붙었나요? 예, 물상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모비스 잡고위에 근데 엘리오야 와 sorry 이 유럽의 몰락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조짐이 좀 있다가 이번 MSI를 통해서 완전히 세기가 박힌 느낌이거든.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도기를 팬들이 못 버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리그 자체로 보면 포맷도 개선하고 2군 리그도 활성화되고 콜업도 하고 CL 유망주도 데려오고 다 하고 있지만 팬들이 괴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를 통해서 저는 진짜 유럽 쪽이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서폿과 탑 쪽을 보강하면서도 더 확실하게 단련된 팀을 월즈 때 가을로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뭐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또 승자들끼리는 재밌게 이제 또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자, 그리고 LTA의 플라이 퀘스트, LCP의 플라잉 오이스터 어땠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뭐를? 플라이 퀘스트 잘한다. 탈, 북미, 전력이다. 10년째 탈북미 이서울이는 맨날 나오고 있어. 근데 이번에는 진짜 압도적인 체급으로 뭐 G2도 뭐 보내버리고 뭐 AL을 상대로 지기는 했었지만 또 나름 유효한 유효타를 먹이면서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이 퀘스트를 상대할 때는 확실히 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LEC는 이제 더 이상 상대가 안 되고요. 증명했습니다. 근데 LEC만 이겼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플라이 퀘스트가 올라왔는지 좀 설명을 해줘. 정글러를 조심해야 된다, 인스파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정글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실제로 뭐 인스파가 뭐 정글 챔피언을 잡고 상대 진영을 들어가서 휘젓는 플레이, 뭐 특히나 그 스키몬들을 괴롭히는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뉴비 정글러 입장에서는 그 체급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텀에서의 캐리력이 좀 굉장히 좀 돋보였습니다. 특히나 뭐 마수 선수의 라인전도 그렇고 최근에 또 부시오 선수의 바드가 물이 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시오 선수의 폼과 마수 선수의 폼 원래 잘하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더 스텝업을 하는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베를린, 네. G2는 그럼 뭐가 문제였던 거야 이 경기에서? 다 문제죠. 국제 대회에서 G2가 뭐 빠르게 탈락하고 뭘 하건 간에 한 방을 보여준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번 MSI G2는 존재감이 없어 지금. 진짜 아이러니한 게요. 그 한 방이 보통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캡스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고 그 한 방이 보통 서폿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서폿을 바꿨었잖아. 그렇지. 사실 마지막 경기도 말씀하신 대로 3대0 당할 때요. 그 마지막에 3세트 때 다출 견인이요. 공항 견인이었어요. 하열로 커버가 잘 돼서 하이어가 한번 달려들다가 땡겨 근데 이거 4대5인데 방금 사고로 맞나요? 없어요. 맞나요? 안 맞잖아요. 이거 완전 망했어요. 한 방에 게임이 갑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피드백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글 서폿이 어느 정도 경험치가 좀 쌓이고 팀과의 합이 좀 더 좋아진다면 어쨌든 올라갈 곳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베테랑도 정신 좀 차리고요. 근데 이번에 캡스 좀 심각했던 것 같았어. 캡스는 잘했어 임마. 나머지 둘 얘기하는 거야. 화를 내. 캐리 메타가 아니라 그래. 다른 친구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난 자, 플라이 퀘스트가 확실히 그래도
저력이 있는 팀이야. 국장님, 전 그래서 오히려 플라이 퀘스트가 자랑스럽습니다. 네가 자랑스럽다고? 왜? 아니 왜 갑자기? 자랑스러운데? 왜? 플라이 퀘스트 보십시오. 탑은 벨기에 탑. 정글은 폴란드가 나온 최고의 정글로. 코치는 스페인 최고의 코치. 굉장히 유럽적인 팀 아닙니까? 잠깐 LEC 팬들이 플라이 퀘스트 등에 살짝 타는 것도 이번 MSI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사실 우리도 뭐 LPL팀 우승하면은 한국 선수 있으면 그래도 약간 전시승리 하잖아. 네, 어쨌든 블랙캣도 좀 조심해야겠고. 야 이거 CF 이래 조심해야 돼. CF 이거 경기력 어떻게 된 거야? 역시나 해산물 중에 최강은 굴이죠. 아, 특히 굴이 이 시기에 무섭죠.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보니까 T1을 상대로 풀세트까지 가서 아슬아슬하게 패배했고 모비사코이 상대로는 3대1 완승. 특히나 이 홍큐 얘 뭐야 얘 너무 잘하던데? 와, 홍큐 선수가 확실히 최연소 MSI 선수여서 그런지 피지컬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큐가 각성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최근에 각성 모드가 점점 켜지고 있어요. 갱킹이 오더라도 그거를 드리블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상대를 찍어 누르겠다라는 판단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공격적인 성향과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나서 상대를 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예측하기가 되게 좀 난해해졌습니다. 실제로 페이커를 상대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기 플레이 다 해주고 모비사코이 상대로는 뭐 거의 박살냈잖아. 그렇죠. 홍큐가 같이 티가 나는 게 이 선수가 아지르가 장착돼 있고 ADAP가 다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 나이대 미드가 뭔가 결여돼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맞지. 잘한다 해도. 근데 딱 그 챔피언 폭을 맞춰가는 게 이게 또 이번 MSI가 BO5로 다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퍼스트 스탠드 때는 BO3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된 게 아니라 생각이 들었는데 이 MSI까지 이렇게 활약을 해주니까 더 앞날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이 친구가 내가 볼 때는 신인인데 연습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솔로 랭크 하면서 진짜 자주 많이 만났는데 막 여러 가지 챔피언을 다 하는데 라인전을 너무 잘해. 물건이야. 만나인도 서봤어? 네, 저는 이제 미드에서 좀 종종 만났는데 홍큐를 너무 잘해요. 이 얘기 이겼어. 그게 중요하지. 심판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이기는 것도 이상하긴 해. 그게 맞죠. 그럼 얘가 뛰어야지 뭐. 그렇지. 당장 뛰러 가야지. 이겼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MSI 얘가 가야지. 아니 근데 나이도 어리고 활약도 엄청나고 챔피언복도 넓고 그래도 약점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약점 같은 거 없나 이 홍큐? 제가 생각할 때는 홍큐 최대 약점이 있다면요. 결국 공격적인 성향만큼이나 과격하다는 건데 이거를 균형을 잡아주는 게 결국 베테랑 정글러 역할이잖아. 이런 미드를 키울 때 옆에 베테랑 정글러를 붙여서 키우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정글까지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좀 심리적으로 균형이 무너질 여지는 있죠. 근데 이 준지아 역시 뭐 1위 출신답게 또 이 정글러 명가잖아. 잘하더라고. 어땠나 준지아 이거? 선수도 확실히 그 상대를 위기로 몰아넣을 때 핵심 선수가 이 선수예요. 판테온을 플레이를 할 때 풀캠을 도는 게 아니라 아래쪽 3캠을 먹으면서 그때 그냥 빠른 템포로 찌르다 보니까 T1 선수들이 바텀을 세게 압박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이거 하나 생각이 나는 게 그 바이를 플레이할 때 있잖아요. 사실 바이가 요즘 초반 정글이 말리는 경우가 많아서 활약을 못 하잖아요. 나오는 것 대비. 근데 딱 T1이 그걸 노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이너들 입장에서도 대포 미니언 웨이브라 도와줘! 또 힘들어요. 원지아가 갑자기 한국말 하는 거 같죠? 왜 나 이거 뺏기면 나 죽어! 미드로 돌아가서 바이가 스스로 활로를 찾았던 거예요. 라이즈를 찌르는 갱킹. 뭔가 뒤쪽 전면 그런 게 이제 진짜 준지아 같은 선수가 좀 말려도 말리는 대로 동선을 맞춰가는 유연함. 그런 판단력이 준지아의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즉각즉각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저력 있어. 그래서 이제 모비스타코이까지 박살 내면서 유럽을 그냥 박살내 버렸구만. 아니 모비스타코이는 뭐 스페인의 우정 네가 맨날 뭐 얘기했잖아. 우정 그러더니 같이 가버렸네. 우정만 가지고 게임을 이기면 뭐 친구들끼리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경기력이 바탕이 돼야죠. 어쨌든 이런 신선한 바람은 보는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숙적 LPL 팀들은 어땠는지 한번 보고해 보도록. 그냥 애니멀 레전드가 국제대회가 처음이라 좀 못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까보니까 좀 잘하나? 와, 까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원래 LPL 팀들이 이 교전만 좀 추구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컸었거든요, 세계대회에서는. 그렇지.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잘합니다. 어느 정도 이거 잘하길래 그래? 한번 이야기 한번 풀어봐. 일단 애니멀 레전드가 플라이 퀘스트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했는데 좀 압도적이었어요. 아니 압도적인 거 맞아? 첫 경기 플라이 퀘스트가 그냥 AL 두들 그거는 어? 실험을 해본 거야. 이 플라이 퀘스트가 우리 상대로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을지. 그 뒤에는 어땠어? 애니멀 레전드가 너무 잘했잖아. 그리고 그 젠지 상대로도 패배를 하긴 했지만 끝까지 가는 그 교전력이 장난 아니었어. 그러니까 다 벌거든요.
이게 전투 구조에 대한 이해가 진짜 심화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그 프라이캐스트한테 이길 때만 해도 그냥 역시 뭐 에펠 강하구나, 애니멀 레전드 강하구나라고 했는데 젠지랑 이 풀세트 가는 걸 보면서 한국 팬분들도 움찔움찔 하셨을 것 같아. 아 그리고 보니까 말한 대로 이 교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렇죠. 이게 또 LPL에서 유명했었던 게 한 몸처럼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결승 우승을 애니멀 레전드가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세계대회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우리 LCK 상대로는 안 나올 거다 했는데 젠지 선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교전으로 이기는 게 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뭐 파해법이 없나? 아니죠. 이 싸움은 잘하는데 운영이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반 설계가 막히면은 많이 헤매요. 이건 또 LPL 팀들의 특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갔을 때는 그렇죠. 파괴적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그것을 상황을 극복하는 게 조금 부족하구나. 그렇죠. 아 그리고 말한 대로 이 라인전 특히나 이 샹크스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우리 초비가 그래도 라인전에서만큼은 또 체급이 어마어마한데 안 밀리더라고. 닉네임답게 무서운 친구예요. 아니 그 초비 어떤 선수입니까? 기계적으로 CS도 잘 챙기면서 라인전 항상 주도권 있는 초비라는 선수는 그런 선수예요. 그런데 그 초비라는 선수 상대로 라인전을 리드하고 주도권을 가져갔다? 중체미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 샹크스도 어쨌든 젠지한테 졌잖아. 네. 그 단계에서 뭔가 약점을 좀 발견한 게 있나? 샹크스 선수가 약점이라고 하면 이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점?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지표에 안 들어가는 팀적인 도움이 있는 플레이를 너무 잘해줍니다. 이 미드 정글이 정말 지금 중요하잖아요. 미드가 메이킹을 해주면서 라인 주도권을 가지고 정글 뒤를 이렇게 봐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샹크스는 그걸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큰 약점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이게 5대5 게임이다 보니까 팀적으로 이걸 풀어간다면 분명히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 탑의 감독 명장이죠. 이 뱀픽 좋아? 진짜 어떻게 봤나? 저랑 한 살 차이 나는 형이시거든요. 와 근데 저는 이 감독님의 그 뱀픽이 약간 감동했던 게요. 감독까지 했어? 4세트에서 1픽으로 갈리오를 했잖아요. 전 그때 갈리오를 의심했어요. 갈리오. 1픽 갈리오 뭐야 블루에서. 근데 딱 5개의 픽이 완성됐을 때 전 감독님을 의심한 걸 속죄했습니다. 아 이런 조합을 보는 거구나. 근데 이런 게 결국에는 또 피어리스가 되면서 뒤에 있는 4, 5세트에서는 감독 코치진의 역량도 같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아니 요즘같이 라인 수합이 계속해서 나오는 메타에서 게다가 그 젠지를 상대로 탑 스몰더를 누가 할 줄 알았겠어요. 그러면은 뭐 뱀픽적으로 봤을 때 좀 견제할 만하거나 좀 인상적인 그런 픽들이 좀 있었나?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글 티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타잔 선수가 판테온을 잡았을 때 날아다니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장난 아니더라 네. 진짜. 그렇다 보니까 이 정글 티어를 어떻게든 내려가지고 우리가 정글 1티어를 먹고 상대방은 한 2티어, 3티어 정글을 먹게끔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 큽니다. 타자의 힘을 좀 많이 빼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의 연장선으로요. 코인 토스 이기잖아요. 블루 가서 1픽으로 일단 판테온 한번 하는 게 그게 되게 좋아 보여요. 맞아요. 우리만 할 수 있게 잘라버리고 어차피 피어리스니까. 근데 뭐 당분간은 만날 일 없어 일단은. 다행히도.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도 애니멀 레전드 이거 쉽지 않은 상대고. 그러면 이 시드 BLG는 좀 어땠나? 생각보다 좀 헤매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자국 내 리그에서도 BLG가 좀 많이 헤맸지만 세계대회는 그래도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팬분들이 좀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과도 다르게 BLG가 너무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일단 모비사 코이를 상대로는 승리하긴 했는데 티어를 상대로는 0대3 패배 완패였어. 그렇죠. 저는 그래서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라인전이 무서운 팀이다랑 라인전만 하는 팀이다랑 사실 저는 기대를 할 때는 라인전 진짜 무섭다 느낌이었는데 막상 말씀하신 T1한테 막 3대0 당하는 순간까지 보니까 라인전 원툴이다. 진짜 라인전만 잘하네? 이런 느낌으로 갔어요. 경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약간 예전에 그 LPL 팀들이 처음에 LCK한테 밀릴 때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딱 그때 느낌이에요. 피지컬 좋고 다들 각자 재능 있고 톡톡 튀는데 그냥 팀 대 팀으로 붙으면 그러니까 뭔가 조직력이 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렇죠. 딱 그거예요. 그리고 막 이니시도 따로따로 막 들어가던데. 나가는 게 중요해요. 대략 연계를 안 당하면서 드리블이 날렸어요. 죽지만 않으면 일단 최대한 1.4. 레나타고 깔리면서 위쪽에 있는 집 누군 겁니까 이거? 많이 깊은데요. 왔어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뽑고 다시 붙고요. 엘까지 잡았고
그리고 나이트도 그러니까 애니멀 레전드와는 다르게 애니멀 레전드는 한 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지. BLG는 너무 따로따로 놀고요. 초반 설계가 먹히면은 너무 잘하는데 그 초반 설계를 이어가질 못해요. 이 중후반에 운영으로 잽이 안 됩니다. 저희 LCK한테. 그러니까 특히나 T1은 또 워낙 또 운영을 잘하는 팀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또 극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저는 그거 딱 차이를 느꼈던 게 어디냐면 T1이 그 라이즈 할 때 네. 발언을 되게 억지로스러운 느낌으로 쳤었잖아요. 그게 일종의 자신감이었던 거고. 결국 T1이 성공한 건 맞기 때문에 진짜 T1 특유의 그 발언 강점 들어간 건 맞아요. 또 반대로 BLG 쪽으로 보면요. BLG가 그 발언 강타 싸움 들어갈 때 서로 등을 밀고 있어요. 네가 들어가라고. 그래,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안배사가 한 턴더 그렇죠. 해야 되는데 안 됐어요. 방크 때문에 일단 흡수도 되고 그 상황에서 알리가 띄우고 내내기 한 번 그리고 뒤에 있던 그러니까 점사구도가 T1이 되게 잘 나와서 에이크가 이걸 다 정리하는 건 힘들죠. 서로가 그런 포지션을 잡다가 결국 T1이 너희 안 와? 안 와? 아, 진짜 안 와?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게 결국 조직력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누군가는 또 미움받을 용기를 좀 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BLG 상체. 네. 사실 뭐 어마어마한 네임드들인데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빈도 그렇고. 아이고 나이트도 예전에 그 나이트 아닌 것 같아. 이게 나이트 선수도 이게 뭔가 연차가 쌓일수록 노련함은 증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라인전이 옛날보다 좀 내려오는 느낌이 맞아. 나더라고요. 옛날 그 포스가 없어. 근데 라인전도 라인전인데 한타 포지션이나 한타 각도 좀 많이 아쉽던데. 그렇죠. 저는 그리고 오늘 애니플레이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게 오른의 궁극기 2타를 막으려고 이제 스턴을 오른한테 박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성공도 못 시켰을 뿐더러 저는 그냥 뒷라인에다가 전멸티고 팍 박아버렸으면 그 한타 이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견제한대요. 그렇죠. 한타도 이렇게 만원에 못어요. 얘들아 배웠어요. 이게 됐죠. 그게 내가 느낄 때 그게 조직력이 부족한 거야. 그렇죠. 어떤 조합을 할 때 결국 5대 5니까 각자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수행이 안 되고 그냥 각자 할 거 하는 거예요. 그래도 BLG 아직 살아남아 있어. 이렇게 우리가 단점들이나 안 좋은 점을 얘기했다는 거 그것만 보완을 하면 또 어마어마한 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팀이 무서운 게 또 이제 MSI라는 그 대회 내에서 좀 이기고 그러면은 발전하는 바로 그냥 막 부활하고 그러잖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또 선수들이 다 네임드들이라서 맞아, 맞아. 경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팀들 다 얘기해봤는데 대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 심지어 T1 이제 승자가 결승에 올라가게 됐고 SK가 일단 결승 한 자리는 확보했어. 그렇죠. 그리고 BLG랑 플라이캐스트인가? 그리고 애니온즈 레전드랑 플라잉 오이스터가 맞붙게 됐는데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시나리오 쭉 한번 써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누가 먼저 한번 얘기해볼래? 제가 먼저 합니까? 아, 일단 쳐다봤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판테온, 신짜오 이런 센 정글을 어느 쪽이 가져가냐 또는 견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빈 선수가 플라이 퀘스트를 상대로 준비 잘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 자체에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 뭐야 이거? 코인 토스입니다. 코인 토스입니다. 코인토스. 해가지고 블루 팀을 가져간 팀이 3대 1로 블루 팀 가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인토스에서 플라이퀘스트가 이기면 플라이퀘스트가 3대1로 BLG를 잡는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코인 토스를 이겼어요. 근데 여기서 판테온을 계속 배네요. 판테온과 신짜오 이런 식으로 없는 식으로 인스파이어드의 양파를 묶은 채로 게임을 한다. 그러면 레드 팀이어도 BLG가 이길 수 있다. 굉장히 디테일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기는 신화는 플라이퀘스트가 블루 가서 판테온을 잡지 않으면 다 지는 거네?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시나리오가 있긴 있네 그래도. 그렇죠. 이것도 코인 토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BLG가 그래도 우위에 있다. 네. 한 7대 3 정도로. 그럼 여긴 어때? 애니온즈 레전드랑 프라이մ 오이스터는? 와, 근데 플라잉 오이스터가 정말 강하거든요. 맞아. 미드 홈큐가 좋은 의미로 미친놈이에요. 어. 절대 빼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AL이 타자 선수가 미드갱 찌르는 플레이가 엄청 유효하게 나오는 장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여기는 진영 상관없이 3대 1 정도로 AL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플라이մ 오이스터가 잘하긴 하지만 AL의 상대는 아니다. 아니 그러면 너 시나리오에서는 BLG 대 애니온즈 레전드가 어쨌든 승리를 해서 살아남는다? 그럼 그 둘 중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 BLG가 뭐 각성을 한 해 만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 각성하기 저는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 어렵다고 어렵다. 생각을 해서 애니온. 애니언즈 레전드가 3대 1로
승리하지 않을까. 3대1로 애니원 레전드가 이겨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요게 정배인 것 같아. 그렇죠. LPL 팀들이 올라오고 그 중에서도 역시 1시드 팀. 하지만 나는 너의 눈을 봤어. 너 좀 다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를 위한 길을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플라이 퀘스트 대 BLG, 플라이 퀘스트가 이길 방법은 있어요. 저희 BLG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셨습니다. 바텀 쪽에 강세가 필요한 팀이라고. 근데 마수랑 부시오가 꽤나 치는 바텀이란 말이에요. 잘 치지. 이쪽에서 뱀픽적으로 좀 더 준비를 많이 한다면 저는 빈틈 한번 볼 수 있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히나 또 유럽산 선수들이 많은 이 팀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BLG의 이 느슨한 점을 찔러주면 플라이 퀘스트가 이기고 올라갑니다. LEC와 LT의 콜라보로 가능성은 있는데 실제로 될 가능성은 된다니까요? 돼? 됩니다! 알았어. 자 그럼 AL 대 여기도 돼? CF 되나? 김지아와 홍큐의 시너지가 무섭다고. 무섭다. 근데 문제가 이게 정확하게 AL의 강점이랑 대칭이 돼버려요. 오히려 그래서 CF4가 여기는 좀 어렵다. 무기력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AL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AL과 플라이캐스트가 만난다. 그럼 거기서는 플라이캐스트가 또 하지만 이 AL의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타잔이잖아요. 저는 타잔이라는 선수를 믿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AL이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럼 변수는 딱 그거네. BLG가 지금 좀 약해져 있고 그렇죠. 플라이캐스트가 상대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그래도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쪽은 플라이캐스트 쪽에서 그래 BLG를 한번 잡는다면 변수가 나올 수 있다. 퍼포먼스 한 뭐 10%의 가능성은 있죠. 근데 만약 한번 상상해보자. BLG를 잡아먹은 세계선의 플라이 퀘스트가 얼마나 무서울지. 그러면 AL까지 잡고 가능성이 없진 않잖아.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그 세계선도 존재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플라이 모이스터나 플라이캐스트가 진짜 LPL 한번 잡고 그 다음 단계까지만 와줘도 이건 꽤 이변이거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적이 있나? 없지 옛날에 않았나? 옛날 G2가 우승했을 때 그때 제외하면 사실 이 정도의 대격변 없었잖아. 최근에는 거의 없잖아. 아예. 아니, TPA. 아이씨. 아니, 언제 너무 옛날. 아니 그때는 크나팀 얘기하지 왜? 클치명 시대 때인데 아니 너무 오래 가진 말자 우리. 과거를 잊지 마세요. 잊진 않아. 역사를 잊지 마세요. 생생히 기억해. 이거 눈물 기억하고 다. 야 너 진짜. 여기 친정팀이잖아요, 여기. 그거는 이미 너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다들 뭐 고생 많았고 사실 이제 탈락팀들도 더 생길 거고 결승도 코앞으로 다가올 텐데 다들 단단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다음 회의 때 과연 어떤 팀이 살아남았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 자 그럼 오늘 여기서 해산!